오늘 세 번째 스토리예요. 징징대고 우는 아이. 벌써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요. 그래서 보니까 4개월 된 초보 엄마 얘기인데 어떻게 징징거리나 봤더니 오전 중에는 애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밤에는 이제 엄마가 보는데 이게 코드가 안 맞고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애가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잘 안 놀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이게 징징댄다 운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먹고 자고 싸는 거가 뭐가 이렇게 쾌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징징대고 울고 밤엔 밤에대로 엄마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4개월씩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한테 상담은 얼른 육아휴직 끝나고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제 산후 우울증도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거든. 왜냐하면 요때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빨리 엄마는 너무 애하고 힘들고 직장 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중요한 걸 놓치지 않나. 요때 참 중요한 개념이 애착 개념이에요. 이제 제가 책에는 내적 작동 모델 그러거든.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잡히려면 일단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사람하고 신뢰를 갖고 이게 밤과 낮이 제대로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사이클 속에 있어서 애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죠. 그래서 불안정 애착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애 초기부터 불안정 애착된 애는 많은 일들을 얘가 이제 힘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얼른 귀찮아서 직장 나가겠다 하는 마음부터 좀 변화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1순위가 일단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렇게 좀 누구한테 좀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산후 우울증 계속 가는 것은 이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애한테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힘드니까 좀 여러 사람 도움을 1차적으로 받는 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게 강한 애착 관계가 돼야 하니까 좀 엄마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응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바로 육아휴직 끝나고서는 직장 간다 보다는 좀 한 1년을 같이 애랑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때 이런 노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아기라는 존재는요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말도 낳자마자요 뛰어요. 새도 납니다. 사람만 유독 낳자마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싸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뭐라 그러면 옹알이 하면 반응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늦게 진화하지 않느냐. 근데 요 시기를 잘 코드가 안 맞고 이게 애착이 불안정으로 되면은 사실은 아기라는 존재는 누군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조를 받을 때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작동 모델이 부정적으로 잡히죠. 그러면 얘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늘 울기만 하고 징징대고 낮과 밤이 바뀌어도 누구 하나 답답한 사람 없이 한다면 애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험인데 이제 놓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인 작동 모델로 되려면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애하고 상호작용을 민감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울지 않는 아이. 벌써 운다 하는 것은 난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울지 않는 아이로 하려면 그걸 잘 보셔서 상호작용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아이하고 부모가 아주 특별한 관계다. 전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애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애한테도 힘들지만 엄마도 이제 그 힘든 애를 계속 힘들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아의 시작은 사실 애착에서 온다. 요걸 많이 놓치는 엄마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엄마가 시엄마가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그래서 뭐 할머니 스타일로 외가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내가 좀 개입하려면 이미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걸 느낄 땐 좀 늦어요. 그래서 요게 낳자마자 애착이 0세부터 18개월까지가 1차기 애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차기 애착 시기가 3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들으면 다들 어머 선생님 저 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3년까지 애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주 대놓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죠. 지혜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지혜 같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할 건지는 다 개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징징대는 아이를 놔두고 나는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느냐는 주어진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징징대고 우는 아이, 낮과 밤이 바뀐 아이, 이런 애는 지금 그 애착이 이제 부정적으로 내적 작동 모델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이거를 긍정적인 작동 모델로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그쵸? 애랑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애가 서서히 엄마를 느끼고 낮과 밤이 바뀌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제가 뭐 개개인의 집에 대한 경제를 뭐 이렇게 다 던져주지도 않으면서 일 나가지 말고 애 보세요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뭐랄까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애착이 육아의 시작이면서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때 애착이 안정된 애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근데 이때 어긋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든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안정애착 요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쭉 있을 육아의 시작이면서 전부이다. 그래서 엄마나 이제 양육자가 그 책임을 갖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